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차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4월 기간 회담과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 그리고 3부에서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회담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수정해야 될 남북관계의 중요 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이 제2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평양의 동정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와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부 통신원들의 자료들도 함께 들려드리겠고요. 또 중요하게는 우리 언론가, 그리고 우리 간과하거나 우리 남한의 대북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층적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1부 방송 하노이 간전 포인트에서 트럼프 대 정은이 누가 더 고수인가 라는 주제로 탈북민들의 시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는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참석사로 떠나는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해서 북한이 간부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이제 배웅하러 나왔고요. 또 역전에는 조선인민군 소위 명예 위병대까지 차려놓고 김정은은 아주 의기양양하고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북한 대표당의 일행들의 면면들을 보면 중량급입니다. 김정은의 비서실장이죠. 여동생이기도 한 김여정, 그리고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통전부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수용, 이 사람은 당 국제부장입니다. 당 부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평애 인사 담당인데요. 당 부위원장입니다. 이수용 경제 쪽을 총괄하는 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용호는 내각의 외무상이고요. 그리고 노광철은 내각의 인민무력상입니다. 그 밖에도 이 외무성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해 있습니다. 이 최선희 부상은 지금 김혁철 전 스웨덴 대사, 지금은 북한의 미북 이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대표로 지금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선희가 했죠. 그 밖에도 김성남, 조용문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그림자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차에 동승을 했는데요. 그들이 면면들에 대해서는 차차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면면만 보아도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가,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이 2차 정상회담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트럼프 대 김정은, 이제 회담이면 회담이고요, 담판이면 담판이고요, 아니면 정말 도박과도 같은 아주 정말 밀당과 서로의 약점을 타진하고 자기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피타는 그런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회담의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건네주는 카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회담이 진행되면 결국은 자기 회담에서 얻으려는 목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밀당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려 5번이 걸쳐서 이런 밀당이 벌어지겠으니까요. 참 재밌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그리고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어떤 것들일까? 또 한편 김정은이 이 회담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 그리고 그가 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새롭게 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본질과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우리 탈북민들의 생각, 저희 주장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의 카드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푸른 그 배경 위에 이 카드들을 놓았는데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백그라운드 판이 바로 이렇게 푸른색이죠. 눈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색깔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색깔이 패가 있는데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의도했던 거는 이 흰색은 뭐냐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달성하고 싶은 회담의 결과, 즉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는 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주지 않고 얻지만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으며 이걸 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주고 받고 밀고 땡기고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어떤 모종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망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달성하려는 목표, 아주 큰 목표도 있고 빅 퍼포스, 아주 큰 목표. 만약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미디움이나 스몰 같은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표들은 여기서 카드가 한 장씩 던져서 나가는 거겠죠. 무엇이 남을 것인가? 타진합니다. 이것도 들이대보고 반응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미디움으로 가자. 스몰로 가자. 자, 그럼 어떤 목표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좀 간과하고 있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은 핵 신고서를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 신고서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요약보고서 따위들도 이미 아마 제기됐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풀페이지를 아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하게는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핵 신고서가 정확히 제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핵 폐기 시간표를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은 무조건 폐기 쪽으로, 폐기시킨 쪽으로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했다. 얼마나 평온한가라고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연장해서 자기 집권 동안 아니면 영구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약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제 사찰을 수용케 함으로써 북한이 어딘가 반드시 숨겨놓았을 모종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들춰내기 위한 국제 사찰을 실시하는 것. 총괄적으로 이것들을 다 총칭한다면 결국은 FFVD라고 하는 목표겠죠. 완전하고 충분한 핵폐기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달성하는 목표고요. 만약 핵신고 리스트 풀리스트 안 내겠어. 그럼 아마 믿음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영변 시설을 부분적으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언젠가 될 추상적인 계획이란 아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한테 뭔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을 아마 줘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첫째는 일단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침공 그런 공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불침공,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겠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그 종전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와 남한에서의 엄청난 내분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전선언보다도 평화선언 정도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제재를 해제하면서 부분적으로 뭔가 이 상응한 성의를 보이고 진실성이 보인다면 부분적인 해제쯤은 안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남북경협이라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풀어줄까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원산을 비롯한 19개 경제 특구에 대한 국제자본의 투자, 이거를 제재 완화하는 것, 투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김정은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또 회담에서 양측이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서 이 카드와 저 카드들을 선별적으로 아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카드가 이렇다면 김정은이 카드는 어떤 것일까요? 김정은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은밀하고 뿐만 아니라 엽기적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어떤 방송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의 중요 싱크탱크에서도 이야기는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는 김정은이 이 회담을 통해서 미북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핵 보유국의 우회적 공식화, 즉 핵 보유국을 승인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 보유국이다 라고 말은 안 해도 더 이상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일절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산, 그리고 개발, 사용, 그리고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는 안 한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성문화해가지고 어떤 선언을 발표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그 지금까지 노력의 결실을 쉽게 돈으로 사고 팔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목표는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그것이 파키스탄 모델이든 이스라엘 모델이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완곡하게 설명해주고 또 이걸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자기들이 의지를 피력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 아주 연막을 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길게 잡으면서 또 필요한 돈을 따내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혹시나 비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핵을 전체적으로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이런 입장들은 저는 전혀 김정은의 속마음하고는 거리가 대단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종전선언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만이 둘이 하는 종전선언이니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 이 영토에 반이 살고 있는 우리 한결의 우리 남한 국민들의 우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거 맺어진다면 이것도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런 어떤 자기들의 그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핵 보유국은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만이라도 승인해달라. 그럼 지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주겠다고 조성해 놓은 수십조 원의 현금 자산들, 수십조 원의 경제 지원들, 그리고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고 북한의 전력 송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식량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자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19개 경제 특구에 대한 이 국제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만이라도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는 것,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위해서 북한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네, 저는 그 카드 역시 많지 않습니다. 워낙 진정성이 없으니까요. 쇼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강박을 들이대든지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이익대표부를 세우는 것이겠죠. 평양과 워싱턴의 이익대표부. 이익대표부를 세움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이 가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연막탄, 기대.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건 앞에서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 더 이상 사용, 더 이상 금지 안 하겠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한다라고에 대한 자기들의 확약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뭐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언문 될지, 조약이 될지, 아니면 또 협정이 될지, 이것을 자기들이 담보하는 거죠. 그리고 IAEA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거죠. 영변 핵시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없애버려도 북한이 핵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전 다 쓰거난 찌꺼기입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귀중한 것냐. 아직도 거기서 뭐 중요한 핵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 포장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도 자신들의 큰 양보처럼 포장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회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양쪽의 카드들을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담에서 누가 상대의 패와 상대의 목표와 상대의 전략을 많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적절한 회담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상대에게 자기 목표, 자기 의지를 관통시키겠냐.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협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둘째라고 하면 서러운 이런 아주 뛰어난 협상가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떨까요? 네, 김정은 그 개인의 협상력과 어떤 의지와 담력, 그 재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김여정을 포함한 그 싱크탱크의 집체적 싱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지금 아주 단독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것들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그 수와 완급에 있어서는 개찐 도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수들을 타선해 볼 때 서로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장이나 그 상대가 차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카드들에 있어서도 상대보다 더 월등한 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서로가 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긴박하고 치밀한 밀당이 벌어지지만은 결국은 이틀 후에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될 트럼프, 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결과는 저는 매우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문장들로 또 어떤 재치와 기교를 가지고 화려하게 포장될지는 몰라도 쪽집기를 가지고 한자 그 본질을 드러내놓으라면 전 최소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미북은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비핵화 관련해 결정적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핵심적 문제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언론이 김정은이 많이 주기만 하면 그도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그래 생사결단의 어떤 절대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그는 이 핵을 가진 그런 자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며 또 그로부터 차려질 그 기회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지금 작년부터 만끽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더니 5년 그런 집권기간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중국이 결국은 자신들의 품에 3번씩이나 끌어들였죠. 이번 올해 1월 8일까지 4번을 불러들였습니다. 또 미국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꽤나 대정책의 하에 밀어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젠 뭐 파트너로 이게 지금 회담까지 나오고 있으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뭡니까? 나의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접 언제 받아왔습니까? 북한이 70년 역사에서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왔습니까? 아주 세계의 아주 그 정상국가의 지도자처럼 아주 행세하고 힘주고 별의별 쇼를 다 하면서 국제사회에 자기 이름을 만방 날리고 몸집을 불리고, 트럼프하고 나 직접 노는 사람이다. 말 안 들리면 뭐 트럼프한테 아주 엄중 경고도 하고 협박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 있습니까? 세계 유일 초대국 대통령하고 지금 뭔가 맞받아치는 것. 이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김정은이 그걸 버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버릴 수 없다. 또 그리고 그가 이 선대들이 물려준 북한이라고 하는 저 좋은 뒷동산, 그의 엄청난 이 요람을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천년만년 해먹을 김씨 왕국의 그 초석을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그걸 지탱해주는 이 든든한 보금,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렇게 머릿속에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입으로는 비핵화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도가 아니고 어떤 계획적이거나 확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계획도 아니고요. 머리 안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강한 요구, 중간 요구, 그 무엇도 수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비교적 긴 시간이고 또 그리고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면서 비핵화의 진정성과 그 투명성,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강한 사찰을 받지 않은 조건에서 뭐 제가 좋은 때, 좋은 날, 좋은 시에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뭔가 흐느덕거리며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핵 보유국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에는. 이걸 김정은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자 한자 따져 물었을 때 김정은은 비핵화를 결정했다든지 비핵화를 위해서 시간표를 내놨다든지요. 또 비핵화를 위해서 누가 보든지 이거는 분명한 의지고 그의 속심이고 진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있으면 정말 제가 이 손바닥에다 장을 찢으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끝날 줄 무렵 아마 이 최종 아마 그 공동선이 나오겠는데요. 그거 읽어보고 제가 다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생산, 그리고 배치, 사용, 그것의 전파, 이것을 영구 동결한다. 영구히 안 한다. 서약을
일단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남북 경협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푼다. 이 정도로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미국은 뭐 선언만 해주는 것이고요. 북한도 여기서 무조건 핵을 내놓으라. 이에 대한 강박도 피할 수 있고, 거기다 청와대가 가득 쌓아놓은 엄청난 그 경제 지원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북의 합의문 내지는 공동선언에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하고, 또 워싱턴과 평양에 미국과 북한이 이익대표부를 이것을 설치하고 평화선언을 채택해서 평화관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핵 신고 리스트의 부분적인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등 공개라든지 제시하는 식으로 이런 잡동사니들을 가지다 갖다가 이제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공동 합의문 정도를 아주 애간상 볼 때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아주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이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공동 합의문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참에 세 번째 만나기인지 네 번째 만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올해 2019년 세계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화려한 합의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2차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이 회담을 통해서도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만난다면 끝없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번을 하든 몇백 번을 하든 김정은은 절대로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김정은이 뭐 국제사회로부터 큰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고 그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니면 대북 제재만 풀어가지고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들면 김정은이 무엇인가를 핵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이런 환상은 우리가 금물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김정은에게서 지금은 큰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남한이 주겠다고 하는 몇십 조의 그 경제 지원만 제대로 가져와도 북한은 이 통치 자금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정은식의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는 트럼프 대 김정은 누가 더 고수인가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여기서 전부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